박이 씨의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댓글창을 막은 박이 300번 중 한 번의 실수 공개 이후 5일째 역풍을 맞고 있다. 구독자는 그야말로 뚝 떨어지고 말았고 강연은 줄 취소가 되고 말았다. 일각에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한 번 강연할 때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받는다. 출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낭설은 돌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제가 예상해봐도 한 번 강연할 때 상당한 액수를 받을 거라고 예상은 좀 조심스럽게 해볼 것 같습니다. 100만 유튜버이고 100만 유튜버에게 광고를 맡겨도요, 여러분,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백에서 수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강의는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그 강연마저 줄 취소되고 말았다. 이 박예 씨가 100만 구독자를 모으고 나서 어찌 보면 막대한 수익을 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 굉장히 역풍이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기사 내용을 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무위원회 단 한 번의 실수로 CCTV까지 공개가 되며 분노를 드러내고 말았고, 그것이 결국 거센 역풍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 납득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 CCTV 영상을 공개한 것이 굉장히 지나쳤다라는 것이 일관적인 비판 이유인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박이가 유튜브와 강연 등을 통해 희망과 긍정, 배려의 메시지를 전해왔던 사람인 만큼 반감이 컸다라는 겁니다. 왜 본인은 그 사회복무요원을 배려하지 못했나? 무려 300차례가 넘게 KTX를 이용하며 도움을 받아왔다면서 정작 자신을 돕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 한 번의 실수에는 그만큼의 관용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배려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도와주다가 발생한 실수까지 공개적으로 비판해야 하느냐라는 반응이 이어지게 된 거죠. 어찌 본다면 KTX와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인분들을 위한 이 휠체어 이동을 위한 도움, 강압적이어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배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잖아요. 300번 동안 299번을 도움받고 한 번의 실수로 넘어졌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사태를 몰고 올 수 있느냐. 이것이 많은 분들에게 큰 분노를 야기하게 만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도 100만 명 선이 무너져 98만 명 아래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강, 콘서트 전부 다 줄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사과문을 올렸고 논란 당일 해당 영상을 삭제했음에도 구독자 감소와 일정 취소 이런 게 막아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박이 CCTV 입수 경위 논란에 코렐 측은 영상 열람과 사본 발급 문제는 없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박이 씨가 1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대형 유튜버다 보니까 이 100만 구독자의 힘을 가지고 CCTV 영상을 얻어온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코렐 측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정보 주체, 즉 박이 본인이 나온 CCTV의 열람과 사본 발급은 가능하다. 제3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거친다. 뭐 모자이크를 하거나 하겠죠. 그래서 이걸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열람할 수 있도록 코레일은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정보 주체가 아닌 제3자의 모습이 담긴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가 된 겁니다. 코레일 측은 정보 주체 외에 타인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라 타인의 영상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CCTV에 촬영된 당사자가 자신의 영상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론은 그럼에도 좋지 못해요. 이 박이 씨에 대한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비판적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이 씨가 굉장히 분노를 터뜨리던 그 순간에 현장에 있었던 코레일 직원들은요, 벌을 서듯 옆에 서 있었다.
라는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이것뿐만일까요? 이 직원들이 이렇게 박이 씨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냐? 가끔 가벼운 휠체어, 수동 휠체어는 그런 경우가 있다 라고 말을 하며 벌서듯 서 있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이 직원들이 이렇게 뻣뻣이 서 있는 모습들이 화면에 다 담겨 있었던 거죠. 심지어 골절조차 없다는데 이 박이 씨가 엑스레이를 30번이나 찍었다라는 후폭풍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직후에 진행된 대규모 검사 과정이 재조명됐기 때문이에요. 의사 소견에는요, 골절, 중대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시 의료진 역시 영상에서 골절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방향이다 라고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골절 소견이 없었던 상황에서도 수십 차례의 엑스레이 촬영 사실이 공개가 되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기 시작했던 거죠. 자, 결국 몇 주 동안 침대 위에 누워있을 뻔했다. 내가 골절될 뻔했다. 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점도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볼 때는 어떻죠? 그렇게 큰 사고도 아닌데 무슨 엑스레이를 엄청나게 찍고 사태를 심각하게 끌고 가지? 결국 이것을 보고 아내 송지은 씨의 반응까지 영상에 담겨 있는데 사고의 수습보다 결국 의료진의 설명, 통증을 호소하는 장면, 이 모든 것이 유튜브 컨텐츠 조작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골절도 없다는데 왜 30번이나 정밀 검사를 받고 촬영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결국 아내 송지은 씨도 놀랐다라는 반응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분들이 국민적인 분노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땐 이 박이 씨가 영상을 공개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니 삭제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과문을 올렸죠. 그리고 나서는 그 어떤 행보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공익근무요원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모습이라던가 그분을 위해서 사과하는 영상을 추가적으로 촬영을 한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국민분들은 괘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급기야 아내 송지은 씨가 변을 치웠다 이런 얘기를 결혼식 때 축사로 들었잖아요. 그 축사 논란이 있었던 이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송지은 씨의 표정도 뭔가 이상하다라는 추측과 악플이 난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박이 씨가 4일 도시 3일 시골이라고 했는데 나는 7지은할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4일은 도시에서 놀고 3일은 시골에서 놀고 싶다라는 아내 송지은 씨의 발언에 나는 7지은하겠다. 7일 내내 지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표현이 부부관계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약간 선을 넘은 게 아니냐 이런 추측성 댓글들이 막 남겨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영상이 올라온 게 반응을 해석해 주실 분이라는 짧은 영상이 업로드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장난스러운 플러팅에 다소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송지은 씨 때문에 많은 누리꾼들은 송지은 씨를 우려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어요. 미래 인생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저렇게 얼버무리면 화날 것 같다. 주제에 맞는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은데 갑자기 저렇게 애정 표현을 하니 질리는 것 같다. 송지은은 진심으로 나중에 이렇게 살아보자 이야기하는데 박이는 영상 찍는 용으로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니 말이 통하지 않아 하는 것 같다. 과한 비난과 악플 댓글까지 달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송지은 씨하고 박이 씨는요, 과거 지금까지 준비하며 24년도 결혼 이후 시험관 시술로 2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송지은 씨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직 아이를 갖기 전에 탈출할 수 있다. 시험관 준비일 때가 최후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런 비난까지 지금 함께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이 기사 같은 걸 살펴보면 박이 씨에 대한 많은 악플이 쏟아지고 있다 보니 결과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정말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과해도 소용이 없었다. 코레일 측이 정보 열람 가능했다. 코레일 측이 입을 열었다.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자신의 채널에 엄청난 비판이 달리자 댓글까지 닫고 말았습니다. 이게 유튜버 입장에서는 최악의 조치거든요. 대중들과 더 이상 소통하지 않겠다. 참 아쉬운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사과 영상을 한 번이라도 더 촬영하여 올리던지 뭔가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 박이 씨에 대한 논란이 꺼질 기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모두에게 기적을. 이 위라클이라는 채널명과 이 박이 씨가 항상 밀고 있는 이 단어의 뜻은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특강, 또 강남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는 27일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예정이 됐던 박이의 2026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인사이트 특강이 최종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요. 관계자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인 만큼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취소하기로 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강남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위라클 박이의 토크 콘서트 역시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역시 최근 논란 여파라고 해요. 현재 보도된 내용에 따른 취소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는 거죠. 자, 더불어서 이 강연이 과연 2개만 있을까요? 유튜브도 100만 구독자이기도 하고 방송 출연도 하고 있지만 아마 이 각종 강연에서 벌어들여지는 수익과 수익이 적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파급력은요, 다시 방송으로 이어지고 다시 유튜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였을 겁니다. 이 박이 씨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해 이 모든 중요한 부분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마는 거죠. 자,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댓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취해서 결국 사고를 당한 것이 무슨 강연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냥 집에서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 아내 송지은 씨만 불쌍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장애인 올림픽을 보면 산업 현장에서 장애를 얻고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극복해낸 사람들도 많더라. 강의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급기야 박이의 이름을 지워버렸다. 나사렛 대학교에서는요, 강연 예고가 됐었던 게시물을 삭제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많은 단체에서 강의 요청이 오고 있었던 박이 씨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사렛 대학교에서도 박이 씨가 강연 예정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게시물을 삭제했다라는 거죠. 예정된 교내 강연 진행 여부도 다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날 박이의 교내 방문 예정 게시물 2개를 삭제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8월 30일 저녁 7시 경건관 3층에서 만나요 라는 내용과 함께 올라왔었던 게시물이 논란이 확산되고 나서 삭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연 개최 여부도 논의 중이라고 해요. 오늘 중으로 결정이 날 것이다. 근데 이거 실 줄 알았다. 어쩔 수 없다. 아내 송지은 씨만 불쌍하다. 공익요원이 잘못한 게 있다면 박이를 발견했을 때 착한 마음으로 도와준 거다라는 비난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CCTV 영상을 구하는 과정에서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는지 엄격한 조사를 부탁드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왜 나오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박이 씨가 코레일과 접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접점이 중요하거든요.
CCTV 박제가 된 박이 7년 전 국토교통부 표창에 눈길이 쏠렸다. 물론 이 기사 내용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표창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표창 이력이 뒤늦게 밝혀지며 묘한 연결고리가 주목받고 있다. 묘하다라는 거죠. 2019년도에 장애인 인식 개선과 사회공헌 활동, 장애인 이동권 및 편의시설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낙상 사고가 발생한 KTX의 운행 주체가 바로 코레일이었다라는 거죠. 누리꾼들은 공적 기관이 개인정보를 이렇게 함부로 내줘도 되는 건가? 결국 KTX 코레일과 둘 사이에 접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건 KTX 역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난 이후로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냐, 많은 의혹까지 함께 쏟아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세요. 강연 줄취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 홍보대사 활동에도 불똥이 튀고 말았다. 서울시 홍보대사 활동도 굉장히 위태로워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강연뿐만이 아니라 홍보대사도 이제 해촉되게 생겼다라는 거죠. 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솔함의 논란 불똥이 제대로 튀었다. 하지만 악플이 쏟아지다 보니 결국 SNS 댓글창까지 폐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더 이상 보고 있기 힘들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사과문을 올렸다가 또 CCTV 영상을 삭제하고 비난 댓글이 달리니까는 댓글을 막아버리는 행동은요, 최악의 나락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박희 씨가 공익근무요원에게 사과를 드리고 이 사태를 조금이나마 수습할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이 아직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요? 박희 씨 스스로가 당시에 너무 화가 나서 순간 참지 못했다, 납득이 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했던 만큼 사회복무요원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고, 이 많은 업계 관계자분들도 사실상 이번 사태를 두고 공익근무요원에게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만약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박희 씨 사태가 어떻게 최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도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를 썼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사과문을 게재했고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최선을 다해 주시며 사과하신 근무자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했지만, 어찌되었건 흐름 자체가 결국 100만 유튜버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자신의 채널에 이 근무자를 박제해 놓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 복잡한 CCTV를 입수해서 말이다 라는 의견이 11,000개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CCTV 공개가 적절했는가를 뛰어넘어 100만 유튜버가 가진 영향력과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작을 수밖에 없는 한 명 개인의 힘의 차이를 지적하는 방향으로 번진 거죠. 한 네티즌은 박희가 유튜브 활동 초기에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목소리를 내왔지만 현재는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살짜리 공익이 무슨 힘을 가지고 이번 일을 대응해야 하겠느냐, 당할 때 억울했던 일을 남에게 행할 때 그게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를 깨달았길 바란다. 100만 유튜버라는 파워가 그만큼 강력했음에도 왜 자신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느냐, 당연히 고려할 수 있는 위치일 거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근무자인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됐을 거다. 100만 유튜버가 CCTV를 가져갔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공익이 가장 불쌍하다. 사회복무요원이 느꼈을 부담도 컸을 거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가운데 이를 옹호했었던 김동완 씨는 혼자 옹호하고 해명하고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박희와 이해관계가 없다. 내 과오일 뿐이다. 이 김동완 씨가 올렸던 SNS 글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앞선 글의 취지가 전혀 다르게 전해지는 것 같아 덧붙인다. 저는 박희 씨와 아무런 친분 관계도 없다. 고의 없이 실수를 하고
현장에서 사과까지 한 요원이 비난에 노출된 상황도 가볍게 보지 않는다. 영상 공개 방식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그 비판이 확인되지 않은 과거까지 끌어와 한 사람을 통째로 매도하는 쪽으로 번지는 모습이 최근 자주 보이다 보니 우려스러웠다. 일반인이라는 말도 영향력의 크기가 아니라 걸러지는 과정 없이 곧바로 기사화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잘못을 비판하는 것과 한 사람을 집단으로 비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누구도 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내 글의 취지였다. 저의 과오이고 지적하신 글들이 달려있어 업무는 그대로 두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박희 씨도 장애가 처음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망언이 되고 말아버린 거죠. 상황적으로. 실제로 댓글 반응을 보면 낄낄며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아이를 군대에 보낸다면